안녕하세요. 산나루TV 손작가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제가 사는 인도네시아 산동네 집 중간 대문에 그렸던 태극 문양입니다. 왜 바깥 대문이 아니고 중간문에 그려 넣었냐면요, 문화와 정서가 다른 나라에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바깥 대문에 태극 문양 설치는 너무 티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쪽 중간 대문에 설치한 것이죠. 이 중문은 야투막한 중담에 달린 조촐한 나무 문이었는데요, 재료는 누군가 한번 사용했던 오래된 티크목 조각들을 사와 더덕더덕 앞뒤로 붙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것들로서 세월의 흔적이 잘 드러나는 모양 그대로 문 앞뒤에 붙이고 거기에 태극을 그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 나무문이 유난히 우기가 길고 비가 많이 왔던 작년에 마를 틈이 없이 계속 젖으니까 그 무게 때문에 기둥이 기울고 여닫기가 어려워 좀 가볍고 훤히 터진 문으로 바꾸었습니다. 각설하고 집을 지을 때 중문에 왜 태극 문양을 넣었는지 궁금하시죠? 우선 한국인이라면 태극에 담긴 의미를 다 아시니 이해하시겠죠? 우주의 생성과 운행,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조화의 원리에 관해 누구나 한 번쯤은 듣거나 읽어보셨을 테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원안의 두 가지 색, 빨강과 파랑은 음양을 의미하죠. 남과 열을 상징합니다. 밤과 낮을 설명해요. 강과 약을 아우르고요. 이 두 가지 원리가 조화하는 가운데 상생하는 모형도가 바로 태극이죠. 이 간결한 형상으로 음양, 즉 세상 만물의 존재와 운행의 의미를 오묘하게 표현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태극 이야기는 여기서 그칠 수가 없죠. 바로 태극을 둘러싼 사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기, 태극 문양과 사괴는 하늘의 도와 땅의 역할, 그리고 사람이 알아야 할 근원을 가장 간단하게 함축한 크고 깊은 뜻을 담은 그림이죠. 그래서 저는 태극 문양을 문에 설치하고 사괴를 바로 현관에 새겨 넣었던 것이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떤 종교나 토테미즘 차원이 아닙니다. 태극과 사괴의 의미와 조화를 이 집에, 내가 새로 짓는 집에 드리고 싶다는 기원을 담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직접 일꾼을 차서 손수 감독하며 집을 짓는 과정에서 생각난 설치물, 즉 아웃테리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처음에 약 1000평이라는 좀 넓은 땅을 구한 것은 이 집이 한국 문화의 특성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서원 형식이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처음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안주하고 말았지만요, 아무튼 이 문양들 때문에 방문객 중에는 저를 애국자로 추워주는 분도 가끔 있었어요. 태극과 사괴를 한자리에 설치한 것이 아니니, 즉 태극기 모양이 온전히 갖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애국심과는 다른 차원으로서 태극과 사괴를 자주 보면서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태극과 사괴에는 우주 만물의 생성과 소멸의 이치가 숨어 있고 조화와 상생의 원리가 함축되어 있으니 서예가의 집이라거나 또는 한국 문화를 풍기는 집으로서 어울린다고 여긴 것이죠. 우리의 삶이 생성과 소멸의 의미를 새기고 조화와 상생을 늘 음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늘 현실 속에서 그것을 잊고 삽니다. 자그마한 욕심 하나 마음 안에서 솟구치는 순간 진실이 묻히는 경우 허다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도나 우주자연의 운행은 어김없이 사람을 돕는데 사람 마음 안에서 발생하는 부조화는 순간순간 사람 삶의 균형을 허물어뜨리고 맙니다. 따라서 저야말로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늘 명심하겠다고 태극과 사괴를 집안에 새겨 놓고도 그 의미를 일상에 녹여내지 못하고 사니까요.
특히 태극이나 사괴의 뜻은 사람 간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지 싶어요. 우주 대자연의 소통이 억지가 없는 무의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태극이나 사괴가 생겨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한 집에 기거하는 부부나 가족은 물론 소통하는 모든 대상과 적절히 어우러지는 것이야말로 태극과 사괴의 향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니 태극 문양 하나와 사괴의 설치로 충분한 것을 저는 또 전면담 상단과 중담 상단에 기와를 잘라 꾸민 웃는 형상을 꾸몄습니다. 볼 때마다 함께 빙그레 미소가 지어지는 부분입니다. 기와를 잘라 조성한 꽃담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생각난 아이디어여서 치밀하게 꾸며지지도 않았고 아웃테리어로서 고급스럽지도 않지만 이런 것이 손수 짓는 집의 숨결이 아닌가 싶어 재미있게 여기며 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담장 공간에 입체로 조성한 서예 작품이나 문양색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장하고 난 다음 시멘트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붓으로 쓰고 전각이나 서각 기법을 응용해 형상을 빚은 것인데요. 이렇게 빚은 작품이 23점입니다. 중담 밖에는 장승과 솥대도 설치했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흔적만 남고 사라졌습니다. 나름 조심을 하고 조처를 했지만 땅속으로부터 침범한 나무 먹는 개미류인 라얏에 의해 몇 년 만에 해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쉬웠지만 우주 안의 모든 것은 생성되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불변의 이치를 확인했죠. 태극의 순환 원리를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지요. 타국에 나가면 다 애국자 된다. 이 말 정말 틀리지 않은 것 같죠. 해외살이나 나들이가 흔치 않을 때 생긴 말로 아는데요. 해외 교포가 800만을 바라보는 이즘에도 여전히 해외 동포들에게는 실감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타국에 오래 살아도 외국어를 아주 잘해도 또 국적을 바꿨어도 바뀌지 않은 피와 정서 때문이겠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가고 세대가 쌓이면서 현지와 잘 동화되어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니까요. 다만 한번 한국인은 영원한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현지 생활이 늘 깨우쳐 줍니다. 무엇보다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인을 그저 한국인으로 바라보니까요. 예컨대 한국에 다녀온 외국인이 한국인을 만나면 신이 나서 한국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국 뉴스를 들은 사람들은 한사코 그에 관해 아는 척을 하죠. 계절에 관해서도 묻고 사회 현상에 관해서도 묻습니다. 어떤 한국인이 나는 지금 한국인이 아니야, 국적도 이 나라고 이 나라에서 이 나라 말을 쓰면서 살고 있거든 하고 말한다고 해도 이런 말은 외국인들에게 잘 안 통합니다.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의 겨울, 즉 눈을 맞아보지 않은 한국인이 있다고 하면 그건 외국인들로서는 이해 못할 부분이니까요. 어쨌든 한국인은 한국인의 정서를 가진 사람들과 한국말을 하며 한국 음식을 먹을 때 편안하게 느낀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간접 경험했습니다. 그런 때문인지 한국인 2세나 3세들이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지만 부모의 학연과 지연이라도 쫓아가서 친근하게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인은 현지 언어나 문화 또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실제 활용하는 문화는 대부분 한국 문화예요. 그래서 한 번 한국인은 영원한 한국인이다 라는 것을 실감하죠. 그러니까 외국에 살면 한류를 더욱 실감해요. 그래서 국내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릴 때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좋은 소식만 들으면 좋으련만 현실은 늘 그렇지 못하죠. 특히 정치나 사회적인 갈등이 생길 때마다 저는 태극기의 의미를 잘 곱씹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에 담긴 조화와 상생의 원리,
하늘과 땅의 도와 사람의 길이 멋지게 펼쳐지길 바라니까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산동네에 집을 지으면서 설치한 태극 문양과 사괴를 통해 사람 삶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꾸며봤네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모든 관계와 소통이 태극기처럼 조화롭기를 기원합니다. 봄날처럼 따스하고 연두빛 새싹별처럼 파릇한 행복을 집안에 가득 들이시기를 아울러 바라고요. 이상 산나루 손작가였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뵙지요. 감사합니다.